주요 교단 정기총회를 앞두고 이슈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개막하는 예장통합정기총회에서는 명성교회 세습 사태와 관련한 안건들이 민감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명성교회 세습 허용 판결에 대한 후폭풍이 큽니다. 예장통합총회 목회자들은 다음 주 정기총회가 열리는 이리 신광교회에서도 세습 철회 기도회를 이어갈 예정인 가운데 기도회를 준비 중인 이근복 목사를 만나봤습니다. 서울의 한 교회가 담임 목사의 성추행 의혹으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교인들은 담임 목사의 사퇴를 촉구했지만 이 목사는 성추행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주요 교단 정기총회 이슈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장통합 정기총회에서는 명성교회 세습 사태와 관련한 안건들이 가장 민감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천수현 기자입니다. 예장통합총회는 오는 10일 전북 익산 이리 신광교회에서 제103회 정기총회를 개회합니다. 영적 부흥으로 민족의 동반자 되게 하소서를 주제로 나흘 동안 회의를 진행합니다. 명성교회 세습 사태로 1년 동안 시끄러웠던 통합총회에서는 관련 안건들이 관심 사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세계 노회가 명성교회에 대한 판결을 법대로 처리해 줄 것을 청원한 가운데 재판국의 판결 보고를 총대들이 뒤집을지 관심입니다. 특히 명성교회와 재판국이 세습금지법을 유린했다는 교단 안팎의 분노와는 달리 세습 허용 범위를 담은 헌법 개정안이 올라온 상태입니다. 지난 102회 총회에서 결의한 재판제도 개선안도 이번 총회에서 확정됩니다. 헌법개정위원회는 교회법에 불복해 사회법으로 가져갈 경우 3년간 직위와 직무를 정지하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재판국의 업무는 간소화하고 재심 재판은 폐지하는 것으로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재심 재판은 지난 총회에서도 필요성이 인정돼 특별 재심만 삭제한 것인데 헌법개정위가 이를 무시한 채 폐지로 가닥을 잡으면서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동성애 문제와 관련해서는 동성애자 또는 동성애 옹호자의 목사고시 제한 청원과 동성애 지지 찬성자에 대한 책벌의 법제화, 목회 활동 제한 안건이 다뤄질 예정입니다. 이 밖에 총대 수를 현행 1,500명에서 1,000명으로 줄이는 총대 조정안과 총대만 투표하는 부총회장 선출 방식을 전체 노회원이 참여하는 직선제로 변경하는 안이 논의됩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명성교회 세습 허용 판결에 대한 후폭풍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예장통합총회 소속 목회자 1,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명성교회 세습 허용 판결을 취소하고 다시 판결하라고 촉구한 목회자 대회가 열렸습니다. 또 오는 10일부터 통합교단 정기총회가 열리는 이리 신광교회 현장에서도 세습 철회 기도회를 이어간다고 하는데요. 오늘 파워앤토비에선 목회자 대회 준비위 실무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근복 목사를 만났습니다. 박성석 선임 기자입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지난 월요일이었죠. 총회헌법 수호를 위한 예장 목회자 대회. 1,000여 명의 목회자들이 참석해서 명성교회 세습 철회를 강하게 요구하셨는데 이렇게 큰 대회 규모로 모인 게 굉장히 오랜만에 열렸다면서요? 네. 87년도 2월 민주항쟁 이후에 교회가 세문안교회에서 모여서 제가 500여 명 목회자들이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 모였고 그 외에도 몇 번 있었는데 최근에는 11년 전에 2007년도에 연동교회에서 200여 목회자들이 모여서 그 당시 교회에 대한 비판이 많았을 때 이것을 하나님 음성으로 듣고 참여하자는 목회자 대회가 있었습니다. 아, 북한 피랍 사태 이후에 네. 그런 모임이 있었군요. 예. 이렇게 큰 규모로 교단 산하의 목회자들이 모였다는 건 명성교회 세습을 결정한 총회 재판국의 판결이 부당하다고 여긴 거죠? 그렇죠. 전혀 상식적이지 않고 명백하게 총회 헌법에 세습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몇 개 작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부당한 판결한 것은 교회 망신이고 이 세습은 명성교회 차원을 넘어서 한국교회 전체 문제인 까닭에
이것을 바로잡아야 된다라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서 많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예. 이번 예장 목회자 대회에서 발표한 결의문에 그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을 예, 텐데요. 예. 그 내용 간략히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먼저는 김사만 목사, 김하나 목사는 어쨌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으니까 모든 직책에서 물러나야 된다. 그리고 총회당을 열면 총대들이 명성교 재판이 잘못되었음을 확인하고 세습을 금지하는 조항이 명백하다라는 걸 확인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런 재판을 잘못한 또 헌법 해석을 잘못한 헌법위원들 이런 사람들은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엄히 처벌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잘못된 재판을 다시 해야 된다라는 4가지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총회에서 세습 관련 재판을 다시 하라, 재심하라 예. 이런 게 강하게 주장이 된 예, 건데요. 예. 이번 총회에서 그런 요구들이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원래 재심은 이제 법대로 재심을 하는데 재심을 하는 재판 구간들이 문제니까 재판 구간들을 전체 바꾸고 또 세습에 관한 헌법을 정확하게 다시 원래 재정 취지대로 해석해 가지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재판 구간이라든 헌법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서 그들이 정상적으로 바르게 재판을 해야 된다는 요구를 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보면 이것이 능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 10일부터 전북 익산시 1위 삼광교에서 예장 통합교단 총회가 시작되는데요. 이번 목회자 대회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서 또 어떤 활동이나 계획을 좀 준비하고 있다면서요? 저희가 이번 재판의 부당성, 그다음 세습의 신학적인 성경적인 문제들 이런 것을 문서로 만들어서 내일 중으로 1,500 총대들한테 다 보낼 것이고요. 그날 당일에도 예배드리지만은 이것이 뭐가 문제인지를 이렇게 정리한 문서들을 총대들한테 전달해서 그들이 이 문제의 심각성이나 사태 진상을 잘 파악해서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역할을 할 것입니다. 혹시 이번 총회에서 그런 재심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경우 네. 뭐 생각하기는 어렵겠지만은 그럴 경우에는 어떤 계획이 좀 있나요? 저희가 총회 하기 전에 지난 월요일 날 목회자 대회 했지만은 당일에도 익산에 있는 1위 신광교 앞에서 1시에 목회자들 평신도들 모여서 예배드리고 우리의 뜻을 총대들한테 알리기도 하고요. 만약에 그래도 총회에서 저희가 원하는 대로 원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그런 조치가 안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총회 끝난 후에 이것에 같이 하는 총대들과 깊이 의논해서 앞으로 방향이나 내용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통합교단에 속한 서울로회에서 명성교회가 교단을 탈퇴하라, 차라리 네. 교단을 탈퇴하라 이런 그 성명을 냈는데 네. 이런 견해에 대해서는 예장 통합 목회자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저희는 명성교회가 교단을 탈퇴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명성교회 세습을 감행한 김하나 목사, 김사만 목사께서 교단을 탈퇴하는 것이 정상이고 교회는 여전히 예장 통합교회로 남아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현재 만 19세로 돼 있는 국내 장기기증 희망 등록 연령을 만 16세로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열린 서울시 장기기증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 박진탁 이사장은 우리나라는 그동안 만 19세가 돼야만 자신의 의사로 장기기증 희망 등록이 가능해 만 13세부터 가능한 미국이나 만 15세인 일본에 비해 기준 연령이 너무 높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해당 제도를 개선해 장기기증을 더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올해로 5번째를 맞는 이번 서울시 장기기증의 날 행사에는 뇌사 장기기증인의 유가족과 심장 이식인 등이 참석해 장기기증 문화의 확산을 호소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오늘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교회 60년사 출판 기념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에 교회가 발간한 60년사에는 서대문 천막교회 시절부터 현재까지의 교회의 역사를 한눈에 보여주는 글과 사진이 담겨 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세운 조용기 원로 목사는 그동안 서름과 고통이 말할 수 없이 많았다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 교회가 찬란한 빛을 발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영훈 담임 목사는 60년이 되기까지 눈물과 기도로 헌신한 원로 목사와 모든 성도들에게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도 교회가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웃에 전하는 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로 창립 130주년을 맞은 기독교 대한감리회 소속 서울 아현교회 새 담임 목사로 김형래 목사가 부임했습니다. 이번 달부터 아현교회 38대 목사로 부임한 김형래 목사는 감리교 신학대학교와 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두류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안산꿈의교회에서 부담임 목사로 사역했습니다. 노사 합의사항 이행을 요구하며 300일 가까이 고공농성 중인 파인텍 노동자들을 위한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파인텍 개신교 대책위원회는 어제 파인텍 모 회사인 스타플렉스 사무실이 입주해 있는 CBS 건물 앞에서 기도회를 열고 파인텍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파인텍 노동자들은 지난 11월 고용과 단체 협약 승계, 노동조합 보장 등을 요구하며 목동 열병합 발전소 굴뚝에 올랐으며 오는 7일 농성 300일을 맞게 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에 속한 한 교회가 최근 담임 목사의 성추행 의혹으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교인들은 담임 목사의 사과와 빠른 퇴진을 촉구했지만 담임 목사는 성추행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영등포구의 이은교회. 최근 이곳의 담임 목사가 성추행 의혹에 휩싸이면서 교회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주일이었던 지난 2일에는 이은교회 성추행 목사 퇴진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이름으로 작성된 호소문이 배포되면서 교인들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호소문에는 담임 목사 즉각 사임과 설교 중지 요구와 함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여성들의 피해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들은 주로 담임 목사의 차 안이나 집무실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피해 여성 A씨는 담임 목사가 집무실에 딸린 개인 방에서 기도를 해준다며 밀착해 손을 잡았고 껴안으며 가끔씩 이 방에 와서 쉬어도 된다고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차에 태우고 안전벨트를 매주겠다며 가슴을 스치거나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말을 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담임 목사에게 항의하면 담임 목사는 그럴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변명을 늘어놓았다고 말했습니다. 있었던 일인데 없었다고 하시. 제가 그날 차를 탄 것도 맞고 그날 안수기도를 한다고 방으로 들어간 것도 맞고.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여성들은 모두 3명. 이들 중 2명은 담임 목사를 강제추행 혐의로 서울 남부지검에 고소했습니다. 교회가 속한 노회에도 고소장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들은 현재 정신과 상담도 받고 있습니다. 남자친구 있냐? 뭐 전에 사귀던 걔랑 어떻게 됐냐? 뭐 얘기하면서 막 손을 3차례 잡았고 그런데 제가 또 잡혔는데 뿌리칠 수가 없었어요. 너무 찰나였고 그 공간에 단둘이 있었고 그리고 또 그 교회 담임 목사잖아요. 하지만 담임 목사는 이 같은 성추행 의혹에 대해 전혀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담임 목사는 평소 스킨십을 자주 하는 편인 자신을 교회에서 내쫓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꾸민 일이라며 조만간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원래 이 목적이 저를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살인 목적으로 삶에 해당되는 것도 아닌데 살인시키려고 하는 그 프레임을 두고는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일입니다. 예. 교인들은 담임 목사의 즉각 퇴진을 요구한 반면 담임 목사는 성추행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어 당분간 교회의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이어서 지역별 기독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국제구호단체 기아대책은 축구를 통해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호프컵 축구대회를 열어오고 있는데요. 기아대책 대구 경북본부가 호프컵 대회를 앞두고 코트디부아르 유소년 선수 12명을 초청해서 준비훈련에 들어갔습니다. 기아대책 대구 경북본부가 2018 호프컵을 앞두고 코트디부아르 유소년 선수 12명을 초청해 대회 준비훈련에 돌입했습니다. 또 선수들에게 건강검진을 실시해주고 경주 문화를 소개하는 등 친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도 이전에 어려운 시절에 도움을 받았는데 이들이 바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나라의 귀한 지도자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한편 2016년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기아대책 호프컵은 전 세계 결연 아동들을 초청해 축구를 통해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그들이 지역사회의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행사입니다. 예장통합 순천노회가 전교인 축제를 열고 화합을 다졌습니다. 또 대전기독학원은 우영수 이사장 취임 감사 예배를 열었습니다. 예장통합 순천노회가 100회기 기념 전교인 축제를 열고 훌라후프 던지기와 신발 양궁, 별판 뒤집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성도들과 화합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남대학교 학교법인 대전기독학원이 제22대 이사장 우영수 목사 취임 감사 예배를 열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 최기학 총회장이 메시지를 전했고 설동호 대전시 교육감의 축사 시간을 가졌습니다. 진리, 자유, 봉사, 선교의 그 기본 정신을 살려서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인재를 키워내는 귀한 대학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평생을 섬겼던 교회를 은퇴한 목회자들, 이들을 위로하는 행사가 원주시 교역자연합회 주최로 열렸습니다. 원주시 교역자연합회가 100여 명의 원주 지역 원로 은퇴 목사 부부를 초청해 위로회를 열었습니다. 원주시 교역자연합회장 최진구 목사는 주님의 종으로 평생 거룩한 사역에 헌신한 믿음의 선배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4도에서 23도, 낮 최고 기온은 26도에서 29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